백현동 건이 오히려 조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가 차례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 식품연구원 옮기는 거에 대한 회신은 공문이 2개가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협조사항을 낸 것뿐입니다라는 공문을 2번을 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협박이라고 할 만한 그게 전혀 없다라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따를 의무가 없고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네. 공문 2개. 네. 그걸 가지고 뭐 직무유기로 뭐 협박을 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죠. 자, 원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문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국토부가 당시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이렇게 보냅니다.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은 지자체가 의무 반영해야 하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죠. 또 용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에서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조금 전에 저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용도를 좀 점핑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김수경 교수님. 저것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공문을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저 행간에 어디에도 협박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박을 하기로는 협박도 어디까지나 느낌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느꼈으면 협박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기상천외한 어떤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거든요. 협박이 없는데 그냥 당신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걸 협박이야라고 땅땅땅 해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저 공문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정말 딱 문자화돼서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거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말은 거짓말로 판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김문기 처장 한 가지만 좀 추가하고 싶은 게 김문기 처장 기억의 몰랐다?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용환 앵커님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하고 있죠. 그런데 송사에 뭔가 휘말려서 제가 이용환 앵커를 모른다. 난 어쨌든 모르고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매주 방송했던 기록이. 방송했다는 기록, 주고받은 질문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 모른다는 게 인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었다라는 그 주관적인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법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겠죠. 정황을 보면서 이건 모른다고 하긴 어려운데라는 그런 객관적인 정황으로 아마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예. 단지 주관적 인지의 영역만으로 반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 소식을 좀 짚어봤습니다. 아직 뭐 언제쯤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요? 예, 혹시 뭐 소식 들어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각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